되게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 동료나 후배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윗사람들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아는 분도 평소에 저희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이제 선배나 선생님들하고 어울릴 때는 정말 이렇게 한국 그 술문화에선 술잔을 돌리잖아요. 그건 그냥 선배가 술잔을 주면은 덜덜덜덜 떠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보다 못해서 자네 왜 이렇게 손을 떠나?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너무 엄격해서 그냥 아버지가 연상이 되는 모든 분들을 만나면은 다 두렵대요. 안녕하세요. 양창수입니다. 마음문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마음문답에 여러분들이 참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발표할 일이 많은데 제가 만든 프로젝트인데도 발표를 시작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번 발표 때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회사 상무님에게 너 바보 아니야?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크셨겠어요. 스피치 학원도 다녀봤지만 효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 학창시절에도 발표만 하려고 하면 쉽게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맞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 직장이나 조직에서 어려운 상사 앞에서 발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연습한 거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발표를 한 다음에 나한테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이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 주로 상사겠죠. 아니면 새로 만나는 사람이나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대를 의식해서 의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감이 심해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을 사회불안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불편하면 그건 대인공포증이죠. 근데 이 사회불안은요, 자기가 편안한 사람을 만날 땐 괜찮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대상, 특히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이는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의 평가를 의식할 때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의식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즉 상대가 나한테 어떤 평가를 내릴까 불안해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싶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발표뿐만 아니라 이 남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남이 있을 때 이렇게 식사하면서 상대의 눈을 의식하면은 더 불안해질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수행불안이라 그래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그 상대의 평가를 의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내 증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해서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그 나의 기질, 나의 경험,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표 불안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만 받아들여도 참 그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 숨기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팁으로 발표하실 때 긴장이 되면은 발표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해요. 오늘 저기 사모님 앞에서 저 발표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라고 하면은요. 뭐 나도 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기질적인 것인지, 내가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환경적인 것인지. 그러면 기질적인 것은 못 고치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는 정말 몸이 약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몸이 약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튼튼해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질이라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면은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는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98%가 1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우리 몸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내가 어떤 변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개인적으로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행동치료인데, 그래서 제가 이 발표 불안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티브 잡스, 그분도 처음부터 발표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하니까 10,000번을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한 10몇 번은 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기는 상사 앞에서만 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자기는 그 전날 그 발표할 걸 수십 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발표할 때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하고요.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표할 때 우리가 이 상대의 눈을 보면은, 사실 이 동양 문화에서는 상대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보려고 하면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상대의 이마를 보라 그럽니다. 그럼 상대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눈이 아니고 이마니까 그냥 편안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발표하기 전에 쭉 청중들을 돌아보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 자기한테 좀 격려의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분이 이제 발표 불안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발표 불안을 강조해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게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회 불안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편안한 자리에서도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상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 가족인데도 어떤 때는 괜히 긴장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어떤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불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소시키고 치유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내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데만 집중하고 상대의 평가는 상대한테 맡기자. 왜냐하면 평가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감사합니다.